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355쪽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79회 FAT 1급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앞부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이제 결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은 FAT 1급 시험에서는 요게 이제 마지막 수행이 됩니다. 이제 실무 수행. 수행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수행을 하고 나서는 득점을 하기 위한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또 풀어야 되는데 평가 문제를 푸는 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 수행한 거를 또는 우리가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백데이터로 이미 수행된 거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답안에 입력하면 그게 이제 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실무 수행이라는 게 이거예요. 일단 수행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마무리하는 것은 평가 문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야 비로소 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행 결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시된 자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을 하라 라고 하면서 자료를 하나, 둘, 세 개를 줬어요. 우선 맨 밑에 세 번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이 날짜로 입력해라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결산의 전표에 반영되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보시고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자동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줄 때 대개는 수동 결산을 1번에 주고 자동 결산을 2번에 주는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수동 결산을 안 해도 되도록 그냥 자동 결산 데이터만 두 개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산을 딱 두 문제를 줘요. 수행할 수 있는 거.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어떤 거냐.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는 우리 여러분이 앞에서 유형상사라든가 3일 패션을 할 때 우리가 해보지 않았어요. 단기 매매증권만 해봤습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그런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도 유가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도 유가증권이거든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단기 매매증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 놓은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쨌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가 되면은요, 이게 아직 매도는 안 일어났지만 결산 때 이 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결산 반영을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300주.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300주 가지고 있는데요. 단위당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이건 취득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 취득. 예. 그러니까 한 주당 5만 5천 원에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위당 평가 금액 이 말은 기말에 종가, 기말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종가라는 게 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 종가가 6만 5천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정가치라고 그러죠. 공정가치. 그래서 외도가능증권이나 우리 그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당 10,000원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한 주당 10,000원씩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00주니까 300주 곱하기
만 원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예, 300만 원이 나오겠죠. 예, 요 300만 원을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일반 전표에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텐데요.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올까요? 매도가능 증권. 그렇죠? 매도가능 증권. 300만 원. 자, 대변에 가야 되는 계정 과목은요. 이익인데 평가이익. 예, 평가이익. 예. 자,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갈까요? 재무상태표로 갈까요? 네? 재무상태표로 간다. 왜 그럴까요?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정 과목의 이름은 꼭 수익 같아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수익 같죠? 예, 수익이 아니에요.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중에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분류되는 자본의 계정 과목 2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FAT 1급에도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하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잉여금 하면은 여러분이 잉여금은 자본이다라는 느낌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수익이라고 보지는 않겠으나 지금 이것처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는 잘못하면 수익이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산하는 데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표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론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손익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론에서. 그걸 물을 때 여러분이 잘못 이걸 모르면 오답을 찾게 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수동결산은 우리 일반전표에 하는 거다.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0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평가 이익으로 계정 과목을 좀 줄였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981 흑음 300만 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로 갔다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에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있는지? 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면 큰일 나겠죠. 네,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매출원가는 우리가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안 했으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결산이 끝나야 이 매출원가가 반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반영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영업의 수익에 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무상태표로 한번 가보세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딱 조회를. 지금 현재 에라는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에라는 닫아버리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만 원 반영되어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예. 그런데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예, 자본의 감소 항목.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항목이에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이와 같이 1번 문제는 수동 결산을 해주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나와도 방법은 이와 똑같아요. 다만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이고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인 거죠.
예, 개정 과목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주로 많이 내는데 79회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요거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도 이 풀이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 79회 문제가 이 FAT 1급의 출제 범위에 들어 있긴 하지만 평상시 잘 출제 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챙겨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예. 79의 문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한번 이 79회를 풀어보는 것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500만 원이다. 네. 이것을 결산에 반영하라는 건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산에 반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말의 상품을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금액이 수량을 파악하고 거기 단가를 환산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했더니 3,500만 원이다. 이것을 결산에 반영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상품 매출원가를 반영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볼 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제 자동 결산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 결산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 자, 매출원가 반영은 자동 결산에서 합니다.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 돼요. 네, 결산 자료 입력. 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해야 할까요? 네, 1월부터 12월까지 이 회계년도 전체 12달 거를 결산하는 겁니다. 자, 매출원가 경비 선택에서는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451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 반영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입력하지 않아도 상품 매출원가 서식으로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유형상사 거 할 때 또 3일 패션 거 할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빈칸에 쭉 입력했던 거 기억나지 않나요? 예, 바로 그 서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격 시험에서는요, 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법인세 계상, 뭐 이런 걸 다 출제하지를 않아요. 다 출제하지 않고, 보통은 지금 여기 79의 문제처럼 기말 상품 재고액 데이터 하나만 줍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3,500만 원.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결산이 자동 반영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숫자를 전표를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전표 추가를 꼭 누르고 나와야 됩니다. 예,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하면은요. 예, 안내가 나와요. 완료되었다고. 네. 그러면 무슨 분계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은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차변에 금액이 여기 22809-727이죠. 이거 비용이니까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러면 대변은 여러분 뭐가 올까요? 예, 상품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동안 매입 매출 지원표 입력할 때 무슨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다 그랬을 때 차변의 상품으로 기록했죠. 예, 매입을 전부 차변의 상품 잡았습니다. 여러분 판매했다 할 때 대변의 상품이라고 기록한 적 있나요? 안 했죠. 판매했다 할 때 대변은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으로 기록했어요. 예, 상품 매출. 비로소 결산 때 이제 원가로 넘어가는 것을 상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가 이제 상품의 재고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대변의 상품 요거 원가만큼 상품 매출 원가만큼을 대변의 상품으로 자산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제
재고액이 3,500으로 상품 원장에 3,500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계에서 도소매업의 회계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차변에 상품 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만약에 상품 매입이 매일매일 있었다 그러면 계속 차변에 상품이 쌓여요. 예, 상품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해요. 대변에 상품이 나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회계 처리는 언제예요? 결산 때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처리한다 그러죠. 모아서 처리한다. 저 앞에 우리 재고자산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예, 상품 매출원가 반영은 모아서 처리한다. 지금 한번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 되고 상품 원장에 차기 2월 금액이 확정이 안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예요? 필수. 반드시 나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다. 예,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 되면은 손익계산서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필수고 이제 뭐 조금 여러분에게 더 문제를 낸다면 이거 외에 하나 정도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FAT 1급은 현재는 여기까지만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요. 예. 이 합격률이 너무 높아지면은 좀 고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데 현재 수준은 그런 정도다. 자, 그러면 한번 전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전표가 아까 그 매도가능증권 수동분계 밑에 결차 상품 매출원가 2억 2,380만 9,727원. 대변에 상품, 예,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2380.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가 결산 때 이렇게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중에 대변에 상품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원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을 기부했다.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상품으로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줬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상품. 상품을 회사에서 비품으로 사용하게 됐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라고 볼까요? 자,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하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 회사 매장에 팔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럼 매장 거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예. 그게 뭐냐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상품입니다. 이러한 우리 회계 처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계정으로 대체한다. 원래 상품은 기말에 어디로 다 가야 돼요? 예, 매출원가로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시켰다 해서 그걸 타계정 대체거래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 번인가 그런 게 있었죠. 상품을 거래처에 기부했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품 여기 코드 지금은 여기 코드가 4번입니다만은 매출원가로 대체니까 4번이지만 만약에 접대비로 대체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넣어야 돼요? 8번 적용해야 돼요. 그게 타계정으로 대체입니다. 네.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일반 조표에 입력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어진 자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일반 전표에 와서 뭐 조회 눌러서 이게 넘어왔나? 나중에 뭐가 손익계산서 가보니까 매출원가가 안 넘어왔더라. 그러면 와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예, 그냥 시험 볼 때 일부러 꼼꼼하게 여기까지 와서 또 조회 눌러보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음.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준비 추가를 한거 더했는데 네, 이게 바뀌었어요. 결산자료는 숫자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께 금액 빨간 색깔로 한 번 입력하고 나면은요, 요 숫자가 요 앞에, 예, 분계 금액이 앞에 나와 있죠. 예, 많이 네.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계하는 것을 전표 추가를 또 누르는 것보다는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이 결차 결대로 나와 있는 이 전표를 삭제를 해요. 이렇게. 예, 이게 틀렸다 그러면 삭제. 예,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예, 없애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내가 3,500이라고 해야 되는데 350이라고 입력했다든가 틀렸으면 여기다 다시 숫자를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면 되는데요. 이 색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닫았다가 그걸 닫았다가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하잖아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게 이제 전에 입력한 거 데이터가 이게 불러집니다. 예, 여기 빨강색으로 이렇게 불러져요. 예, 이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숫자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입력한 걸 틀렸으면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전에 입력한 게 틀렸다. 그러면 여기 가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1월부터 거기 이제 아까 전표는 지웠어요. 예, 지우고 와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불러오겠느냐? 아니요. 예, 확인 이렇게 불러오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시 3,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회 누르면 다시 반영됐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예정 확정일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수행과제를 우리가 안 읽었는데 자 수행과제 1번 읽어봅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을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는 지시예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했고 2번은 자동결산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시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단, 두 번째 작성하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출제위원이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이번에 수정 분계를 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라든가 기말상품 재고액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과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오로 해야 데이터가 다시 작성이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느냐 하면 꼭 아니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하는 거 해봤죠. 왜 하느냐? 이 전표 추가가 바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손익대체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수익과 비용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12월로. 아까 비워져 있던 상품 매출원가에 23809,727 이렇게 반영됐죠. 매출원가가요. 네. 그리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 보시면 148930243 예. 이렇게 이 창을 닫지 마시고 148930243 이것을 살짝 본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이번에는 실행해요.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예, 손익계산서요. 네, 아니오를 일단 누르세요. 하신 분은 자, 손익계산서 예,
네. 148, 930, 243이 당기순이익으로 나오죠.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실행할 때 아니오로 실행하시면 우리가 당기분의 당기순이익에 148, 930, 243 요 숫자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확인하고 와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 예정일 왼쪽에 있는 것은 당기분의 처분 예정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전기분의 처분 확정일입니다. 그 날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2027-0223 오른쪽에는 2016-0223 네.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점표 추가. 그러면 5건 추가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거든요. 확인 추가됐습니다. 네, 시험 볼 때는 그냥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일반 점표 가가지고 조회를 눌러서 또 이 5건의 점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눌렀더니 네, 조회 누르셨나요? 자, 아까 2번까지는 우리가 점표 확인했죠? 네, 2번이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 네, 3번. 이게 무슨 점표죠?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는 예,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고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원장에서. 예.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원장에 가면은 잔액이 없어요. 제로. 왜요? 예, 그동안 대변에 쌓아놨던 이 수익을 전부 다 손익계정 대변으로 보내면서 수익계정 차변에 기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한다라는 그 분계입니다. 다음 4번 점표 볼까요? 예, 상당히 양이 많죠. 4번 점표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 손익 차변이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급여, 공유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원열비, 세금과 국가금, 감가상각비 등등등 대변에 관계 전부 비용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그동안 차변에 전부 발생을 시켰는데 손익으로 대체하면서 대변에 기입했기 때문에 비용도 제로가 됩니다. 잔액이 없어요. 비용 장부에 가면. 그 비용 전체를 어디로 모아갔냐면은 손익의 차변에다가 대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에는 지금 약 6억 3천, 손익계정 차변에는 약 4억 8천 이렇습니다. 요 차이가 당기순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점표를 보시면은요. 5번 점표에 그 차이 금액이 1억 4,893만 243원. 요게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했던 그 당기순이익입니다. 그 손익계정의 차변에 차액을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에다 대체를 시켰어요. 이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반영되는 분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79의 이론 문제 풀 때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라고 하면서 예, 기초 자산과 부채, 기말 자산과 부채를 주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자본을 구해가지고 자본이 얼마 증가했는가를 따져서 그 증가한 것이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예. 추가 출자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았던 그 문제가 아마 어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분계. 자본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6번과 7번은 이제 전기에서 이월된 이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당기의 당기순이익과 더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차기로 이월시키는 또 이월 작업을 위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요 두 건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정말 잘 됐나 이걸 볼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한번 눌렀으면은 잘 됐다.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는요, 그냥 한번 더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전표가 존재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기존 대체 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건 삭제하고 지가 알아서 다시 만드니까 또 한 번 눌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요. 에러 없이 작성이 됩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에 반영됐는가 보러 들어올 때는 에러가 났었어요. 결산 수행이 아직 완전히 안 되긴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을 마치고 나면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요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우리 이론 문제 풀 때에 제가 그랬죠. 재무상태표에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자, 우리가 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유상증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금이. 1억 7,400인데 1억 8,900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거 보니 유상증자가 한 500 정도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본을 증가시킨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었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그래서 이번에 자본 총액이 증가를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인이 세 가지. 당기 순이익하고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과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 부분, 그 세 가지가 여기 자본 총계의 증가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와 여기의 증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더하면은 요 금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에러 없이 잘 작성이 되면은 이제 결산 문제를 마치신 거예요. 네. 데이트 체크하고 왜 마감 단추도 누르고 했었잖아요. 네. 안 나와요. 예. 이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행이 여기로 그냥 끝나요. 데이터 체크하고 장부 마감하는 것은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차기로 이월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3일 패션 할 때 지금 질문하신 거. 네.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수행을 생략. 자, 그러면 이제 실무수행 평가 문제 남은 62점에다가 사실은 62점이 아니라 뒤에 두 문제가 더 있어가지고요. 70점이에요. 여러분 총 100점 만점에서
이론이 10문제 우리 풀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당 3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으면 여러분 그게 30점이에요. 그리고 실무 수행 평가는 70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62점이냐? 지금 두 문제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문제는 뒤에 더 있습니다. 자,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입력한 거 또 그 외에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문한 것은 다 조회를 해야 돼. 회계 정보를 조회해서 평가 문제에다가 답안을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답안을 입력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답안 입력하실 때 유의사항. 시험 볼 때도 똑같은 거니까 요걸 유의사항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째. 답안에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해 주십시오. 숫자로만 입력해 주십시오. 한글 등의 문자는 금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10건이라고 봅시다. 10건. 그러면 10만 입력하시라 이거예요. 건은 입력하지 마셔라. 예.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0,000,000 또는 50,000,000까지만 입력해야지 거기다 뒤에다가 원 이런 문자를 단위 같은 거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채점이 돼요. 문자가 들어가면 오답으로 오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를 볼까요? 자, 금액은 원 단위로 숫자로 입력하되 천 단위 콤마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넣으려면 정확히 넣으시면 이렇게. 만약에 정답이 124만 5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245,000 이렇게 콤마를 넣어서 정답을 쓰거나 아니면 콤마 생략하고 1245000 이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오답의 A를 볼까요? 콤마를 소수점으로 찍은 사람이 있다.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보면은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버렸어요. 원.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놓고 뒤에다가 단위는 써놔요. 시험지에. 그러니까 여기에 것만 채우셔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요것만. 이 원은 이 안에다 괄호 안에다 원 같은 거 단위는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의 예를 보면은요. 콤마를 찍으셨는데 콤마의 위치가 틀렸어요. 뒷자리 0을 하나 더 입력했죠. 이러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요. 틀렸어.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콤마의 위치가 틀린 거예요. 이런 콤마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음대로 뒤에 000을 마음대로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숫자, 우리가 금액을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1,000원 단위나 100만 원 단위나 만 원 단위로 막 줄여서 답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원 단위로 숫자를 다 입력하셔. 이렇게 쓰면 오답이고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만약에 답이 0원이에요. 0원. 그분 0원이면 답을 안 쓰면 되겠구나. 안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 0이라고 괄호에 넣어줘야 돼요. 0. 안 쓰면 0으로 인정을 안 한다. 답이 0원인 경우는 반드시 0을 입력한다. 근데 음수예요. 답이. 음수. 그러면 숫자 앞에 음수. 이거 문자 넣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빼야지. 안 돼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꼭 넣어야 됩니다. 답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 꼭 붙여야 됩니다. 답이 소수가 있다. 그러면 소수점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 넣는 거라든가 소수점은 생략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안은 숫자로만 입력하세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4라고만 입력해야지. 앞에다가 공사 이렇게 넣는다든가 사건, 사매, 사명 또는 공사건, 공사매, 공사명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다 오답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 코드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자릿수가 있는 거.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공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 거래처 코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코드는 자기 코드에 그 자릿수가 있는데 거래처 코드가 모두 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략하면 그게 오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생략하면 안 돼요. 다 채워줘야 돼요. 앞에 0까지. 답이 숫자일 때만 앞에 0을 생략하는 거예요. 답이 숫자일 때만. 코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 우선 거래처 코드를 물어본다든지 계정 과목의 코드를 물어본다든가 이 코드는 생략할 게 없어요. 거기 보이는 코드를 모두 그대로 기입하시면 된다. 앞에다 넣었어요. 그거 뭐 띄어쓰기를 앞에다가요. 실수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아, 스페이스. 음, 글쎄요. 예, 아마 그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앞에 스페이스바. 예, 안 넣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스페이스바는 뭐 별 입력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스페이스바 넣을 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볼까요? 도전 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했더니 현금 잔액을 보니까 숫자가 아주 길어요. 이걸 보고 입력하려니까 힘들어. 그런 것은요, 당연히 복사해서 붙여넣으셔야 돼요. 복사할 때는 해당 셀을 마우스로 딱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답안, 여기 답안 작성에 이렇게 괄호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 하잖아요. 붙여넣기. 컨트롤 V.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하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로 답안을 작성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 콤마는 복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콤마가 복사 안 됐다고 그래서 거기 자리를 콤마 찍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도 여기서 말했지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했더니 콤마가 빠졌네. 예, 상관없다. 다음 3번. 수행과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작성한 답과 모범 답안이 다른 경우 오답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은 잘했어요. 예, 다 전표들 잘 입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을 잘못하면은요, 모범 답안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틀린다. 예, 틀린 걸로 오답 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제의 답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앞에서 꽤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예, 한번 저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예, 똑같은지 한번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예, 이렇게 거래처 등록에서 조회하라고 문제를 딱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 되죠. 아, 이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구나 하면은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거래처 등록을 딱 클릭할 거예요. 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카드 거래처. 매입 거래처가 한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탭이 3개가 있다는 걸 알죠? 카드 탭을 딱 눌러보면 카드 거래처가 구분이 나옵니다. 매입이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여요. 틀렸어요. 1번은.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금융거래처 중에 3. 예금의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는 5곳이다. 그럼 우리 금융 탭에 가면 금융거래처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당좌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금융기관 명에 당좌 보통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당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5곳이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다음 3번. 일반 거래처.
예, 그러면 일반 거래처, 일반 탭에 가야죠. 한국 산업의 대표 자명이 최윤나이다. 네. 컨트롤 F 해가지고 한국 엔터. 그럼 한국 산업이 딱 보이죠. 대표자 신유빈이네요? 그건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겠죠? 예, 저 같으면 그냥 다 확인했으니까 4번은 확인 없이 그냥 답을 찍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산업의 담당자 메일 주소 추가 사항에 가서 보겠습니다. 코리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 네, 네,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체크하면서 그렇죠. 예, 만약 이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질문을 오기를 했어도 상관없는 거고 이 문제를 푸는 걸로 시험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원래는 수행을 잘 하고 그걸 보고 답을 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수행은 잘못했어요. 근데 정답 맞췄습니다. 그럼 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수행한 데이터가 평가위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채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4번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자, 12번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가 4점씩이에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조회. 그러면 여러분 개정 과목 및 적요. 지금 열려있는 게 너무 많으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있는 탭들은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딱 눌러요. 850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로 850을 입력하면 850에 바로 갑니다. 예, 표준 코드 세 자리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표준 코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있잖아요. 예, 요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앞에 입력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것을 091인데 이게 코드란 말이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0을 생략하면 안 돼요. 예. 091을 그대로 답안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안에 입력하는 방법은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른쪽에 정렬이 돼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를 연결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그 두 개의 창을 정리할 수 있는 해상도가 현재 안 됩니다만은 예, 억지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답안이 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괄호. 이 질문에 그러니까 12번이라 그러면은 판매 총진비 표준 코드 세 자리를 입력하시오 해놓고 입력하시오 하시 하시오 해놓고 그 옆에 이제 답 해서 이게 괄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컨트롤 V 복사가 제가 복사를 안 눌렀나요? 다시 091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앞에 2000이 붙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코드 두 자리가 여기서 아니요. 091을 손으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예. 이건 복사가 안 되네요. 음. 091, 091로 답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예, 복사가 잘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복사가 예, 복사를 하면은 다른 숫자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앞에 20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요. 예, 보이는 것만 내야 되니까 091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하는 것도 나중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1번은 이런 객관식, 12번은 단답형이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13번을 문제 보시면은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무조건 들어갑니다.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이 어디 있는지 너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찾는 이 장부 조회하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연습 안 하고도 그냥 빨리 찾는다.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처 원장 이렇게 거래처 쓰면 거래처 원장이 보여요. 예,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입력을 하느니 저는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금방. 그래서 그냥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자,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잔액 탭에 와 있어요. 대개 잔액을 다 물어봐요. 내용이나 총괄 잔액, 총괄 내용 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래처 원장 문제를 냈다 그러면 잔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기간만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 동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7 엔터 엔터 뒤에도 7 엔터 엔터 하면은 7월 앞에서 7하고 날짜를 엔터로 지나가면 1일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뒤에서 월에다가 7 입력하고 뒤에 1에서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러니까 1일이나 31일은 그냥 손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네.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알면 입력을 훨씬 빨리 합니다. 7월 1일 이렇게 월 1까지 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월만 입력하시고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로 가면은 앞에 날짜에서는 1일이 입력되고 뒤에 날짜에서는 자동으로 말일이 입력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은 입력했고요. 108번 외상매출금 가장 많이 증가한 거래처 코드 5자리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108번을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예. 그리고 거래처는 엔터로 계속 지나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 코드가 들어갑니다. 네, 한 열 몇 개가 보이네요. 여기서 질문한 것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계정 과목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게 자산이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이 가장 큰 거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음.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거래처 코드를 5자리를 입력해라 그 말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가장 큰 거를 찾아라. 제일유통이죠. 그래서 제일유통 앞에 코드 여기 00115가 답인데 이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 나서 이제 답안 만약에 여기가 답안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컨트롤 V 하면은 00115 이렇게 정확하게 복사가 일어납니다. 손으로 입력해도 돼요. 뭐 00115 같은 경우는 오타가 나거나 그럴 확률이 적은데 긴 숫자는 그대로 입력한다고 하지만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복사를 하세요. 이것도 4점짜리. 다음 14번을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거래처 원장 문제. 그래서 12월 말 계정 과목의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임차보조금 다양하게 물어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계정 과목 코드를 다 바꿔가면서 조회하는 수밖에. 자, 그런데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기간을 고쳐야 되냐면은 여기 뒤에 날짜를 12월로 고치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앞에 날짜는 선생님 1월 1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고쳐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 날짜 기준으로 잔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뭐 1월부터 보셔도 되고. 예. 만약에 차변 대변을 봐야 된다면은 요 앞에 날짜가 중요하죠. 그러나 잔액만 지금 보는 경우지 않습니까? 네.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은 요 뒤에 날짜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앞에 날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12월로 바꾸셨으면은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으니 여기를 코드를 계정 과목 코드를 250일 그리고 엔터를 쭉 치면 돼요.
자, 거기서 현서 문구를 찾으면 됩니다. 잔액. 틀렸죠? 예. 현서 문구 잔액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서는 마우스로 이 1번을 클릭해주면 답안에 1이라고 자동으로 입력돼요. 객관식은 그냥 마우스로 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 다 맞았겠죠? 예, 맞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겸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하면은 여기 계정 과목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253 엔터 쭉 칩니다. 여기에서 시대교육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눈에 보일 거예요. 예, 잔액 맞았죠? 예.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261 이거 코드를 바꿉니다. 261 엔터를 계속 칩니다. 역삼세무서 9291000 맞았죠? 그 다음 962 엔터를 계속 칩니다. 현대빌딩 3,500만 원 맞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일부러 다 찾아봤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거 뒤에 거 뭐 다 찾아볼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1번이 옳지 않았다는 거 확인했으면 1번 찍고 15번으로 넘어가야죠. 자신이 없으면 그 뒤에 하나 정도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맞으면 내가 1번이 틀린 걸 제대로 찾았구나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장부가 바뀝니다. 1월계표. 그러면 여러분은 1월계표를 실행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열려있는 거래처 원장은 이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닫으면 돼요. 예. 그래서 1월계표를 딱 클릭을 합니다. 4월부터 6월 2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입력하시면 돼요.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네.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렇게 입력하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동으로 딱 입력돼요. 이거는 뭐 월계표에서 4월부터 6월이라고 입력하는 거나 일계표에서 지금처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나 같습니다. 차량 운반구 증가액은 얼마인가?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죠. 예. 증가액 차량 운반구 자산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4410000 이걸 딱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답안의 바로 속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4410000 그러니까 맞아요. 안 해도 됩니다. 예. 콤마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길게 돼가지고 요거 전부 다 숫자 3개에 계정 과목까지 다 복사되는 거 아니느냐? 요것만 복사돼요.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고. 만약에 현금으로 증가된 금액이 얼마냐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을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우스로 이 10만 원을 이 화살표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답안에다가 여기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만 딱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셀에 커서가 쏙 안 들어가더라도 이 화살표 촉을 클릭하면은 그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잘 이용하십시오. 다음 문제. 음? 쉬었다 할 시간이군요. 그렇군.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